이제 오늘 그 이병훈 소장님을 모시고 그 학습 커뮤니티에 대한 분담에는 이제 2부 타임을 진행할 거고요. 인류학원에서 주최하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 대한 안내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재원생 어머니 계신가요? 재원생 어머니요? 네. 재원생 어머니 계시고 또 비재원생 어머니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제가 준비한 대로 하겠습니다. 우선 인류학원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2010년도에 개원을 했고요. 총 6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저희가 이제 처음 1인 강사로 시작했습니다. 1인 강사로 시작해서 벌써 16년 차가 됐고 이렇게 6개관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1인 강사를 시작해서 이렇게 교직원이 100명이 넘고 학교에서 1600명이 사원으로 성장을 했을까? 제가 처음에 이제 2010년도에 개원했을 때 필수특강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2010년부터 19년도까지 제가 9년 정도 필수특강을 진행했는데 이게 서울대 수시 전형에 횟수 950 이상 넘으면 유리한 부분이 있었고요. 연대, 고대, 이화여대, 서강대, 한양대, 경희대 등중에 영어 특기자 전형이 그때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수 고득점 950 이상, 967을 맞으면 이런 전형에서도 선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필수특강을 시작을 해서 3년 정도 되니까 1200명으로 이제 그 3년 차에 1200명 교정을 찍고 계속 그 유지를 잘 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미국의 올리비아 쌤의 필수특강이 왜 유명했을까? 일단 제가 영어 공부하는 걸 엄청 좋아해가지고 테스트 문제를 30만 문제 정도 풀었어요. 1200제짜리 한 300번 정도 풀었습니다. 문제를 엄청나게 많은 속도로 풀고 이제 세상이 극상위권 원고외고 재학생 하나로 용인외고 재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유기상을 하다 보니까 문제 접촉을 워낙 많이 했고 교수전을 많이 제출하면서 이제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그럼 왜 미디어인가? 저희 학원이 이제 일반 어학원이 아니라 입시 영어, 입시를 하는 그런 미디어 어학원입니다. 인류의 어떤 그 차이점은 첫 번째는 이제 브랜드 가치 이제 독창성이에요. 학원 이름이 이제 리뉴잖아요.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게 리젠이라고 헷갈려 하시죠. 도대체 리뉴랑 리젠이랑 끝나는 자매학원이라고 하시는데 리뉴는 2010년에 개원했고 다른 학원은 2017년도가 개원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원래 볼스타우지죠. 저희가 원래 원조고 그렇습니다. 구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커리큘럼과 테스트북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물론 이제 고등학생들을 수업하는 모든 레벨은 제가 다 자체 교재를 써가지고 고등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중등부는 모든 레벨에 다 자체 교재 쓰지 못하고 문법 특강 교재라든지 그다음에 어휘 특강 그런 교재들만 지금 중등부에서 자체 교재로 쓰고 있는 제가 다 쓴 책이고요. 그러면 이 자체 교재와 외부 교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외부 교재는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수정되기 때문에 뭔가 계속 디테일한 입시에서의 어떤 변화라든지 아니면 내신에서의 트렌드 변화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반영을 잘 못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항상 교재나 커리큘럼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목동 지역 기출이라든지 아니면 특목고 기출을 넣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뭔가 선택과 집중이 좀 되어 있는 곳이죠. 그다음에 관리 부분을 저희가 강화하려고 무지막지하게 애를 썼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이제 테스트장에서 제 수강생만 매달 600명 수강을 했기 때문에 한 반에 50명씩 12개 클래스를 올렸으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워낙 불쌍이건 아이들이어서 따로 관리가 사실은 많이 필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멘탈 관리만 해주시면 돼서 계속 네가 점수가 이 정도에 머물렀으니 무엇을 하면 빨리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그 시험 1년에 테스트 시험이 14번 있는데 14번 시험 보는 동안에 매번 직전에 제가 시험 보기 직전에 문제를 뽑아줍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올 것이니 공부에 안 해서 보면 그래도 접수를 많이 했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특별한 관리가 없었는데 지금은
횟수 위주보다는 이제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내신, 또 중학교 내신, 그다음에 중학교에서 고등 선행, 그다음에 특목고 준비를 위한 선행 이런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파악을 해서 워크북 작성이라든지 아니면 복수 테스트를 엄격하게 보는 것, 그다음에 제시 관리하는 부분을 엄청 신경 써서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9년간이 저희가 작년 재작년이네요. 새해가 지났습니다. 2024년 12월에 여기 오픈했을 때 120명을 스타트했는데 예비고의 원고 주기 전 10월까지 50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관리가 굉장히 잘 된다고 제가 여기서 계속 상주하면서 이제 컨트롤도 하고 관리 신경 쓰고 선임도 면담하고 커리큘럼 바꾸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목 가사도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고 아이디 또 수업도 있었고요. 제 수업도 있었고 그다음에 면접 대비 수업, 그다음에 정규반 굉장히 좀 많이 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고등부에서는 일반고 12개 학교 영어 전국 1등을 실했고요. 매년 의대 미스카이 80여 명 합격시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발표한 건데 특목고 그 합격생 127명을 저희가 합격시켰고요. 하나고 9명, 용의대고 3명, 영도외고 39명 등 해서 대원외고, 한영외고 다 합해서 127명을 합격을 시켰습니다. 저희 학원이 타 학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등까지 연계되는 학원 플러스 대입을 책임지는 학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중학교 때까지만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실질적으로 고등학생들 성적을 내야 되고 그 성적을 토대로 해서 학생들이 수시와 전시에서 뭔가 좋은 결과를 나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일반 다른 학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중등의 선생님 배정할 때도 IB 팀의 선생님들은 정말 실력이 있으셔야 되고요. 저랑 같이 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그렇고 중등부에 이미 정규환 선생님들도 고등 선행을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고등 고3까지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그 다음에 고등 내신 경험이 있는 선생님으로 다 배정을 했습니다. 각 반의 담임 선생님 배정이 되어 있고요. 입시 영어 커리큘럼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시험 분석을 그대로 해서 항상 그런 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특목준비반이 운영이 돼서 영어는 이제 특목준비 IB반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 학교별 자소서 면접 대비는 중3 7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 IB반은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반에 월요일반, 수요일반, 목요일반, 토요일반은 제가 직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3 7월부터 자소서 면접 대비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목고 발표 이후에는 연도외고면 연도외고 합격자랑 용의대대 보면 용의대대 보고 합격자랑 이렇게 합격자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원래 목표는 영어는 중3 때 끝내야 된다를 목표로 하지만 사실은 다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냥 많이 끝내주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뭔가 문제풀 고등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기출문제에 대한 거가 하나 용인 할 것 없이 면접 대원 대입법까지 다 풀려서 보내기 때문에 연습이 충분하긴 합니다만 다 끝낸다고 또 끝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게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 2학년에 또 가면 계속 시험에 해당되는 레퍼리가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는 또 따로 해야 되겠지만 훨씬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훨씬 깊이 있는 공부를 다 하고 어휘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독해도 고3 이상까지 다 떼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오든 쉽게 뭔가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고등학교에 가서 좀 많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절대적인 학습 시간에서 예를 들어서 500시간이 걸려서 내신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걸 다 소화해야 된다. 그럼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 간 아이들은 그 밤에 밤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탐험에 집중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교 1등에 많이 배출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학교 명동고 1학년 2학년, 증명고 2, 3, 대입고 1, 통화라비, 목동고 1, 신서고 1, 대강고 1, 명동여고 1, 여의도여고 1, 화곡고 2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영어 전국 1등을 배출하면서 이 중에 일부 학생들은 저희 목동고 1학년하고 명동여고 2학년, 증명여고 2학년 학생이 전과목으로 1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고등부 전문 선생님들이 이제 자기 맡은 학교를 대비해주고요. 중등에서는 당연히 워낙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하기 때문에 전생 90.45%가 완전고는 A등급을 얻었습니다. 2023년도 대수시 지금 아직 정시발표는 1월 말에서 2월 초기 때문에 정시발표는 아직 되지 않았고요.
알려준 학생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의찬학수 합격자를 이제 맨 왼쪽에 제가 써놨는데 동대 의예과, 그 다음에 다천대, 한의대, 동대 한의대, 서울대 약대, 서울대 수의학과, 경북대 치료학과, 서울대, 경북대 치대, 한의대 의학과, 수명대 약학부로 이렇게서 배출을 했는데요. 이 중에 한 학생만 좀 집어서 얘기하자면 신성고 이상민 학생인데 뒷단지에서 이제 3년 내내 다니기 전에 이제 중3에서 고1로 넘어갈 때 예비고일 때 저와 함께 이제 문법특강을 진행을 했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전반적으로 괜찮지만 문법이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정말 고생해서 했는데 그래도 그때 문법을 완성해서 고등부에 가서 좋은 성적을 잘 유지해서 좋은 학교에 잘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작년 대입 결과에서 성균관대 의대 지방으로 3학년 윤혜림 지금 현재까지 2학년이 돼 있네요. 이 학생도 한 5년 정도 저희 학원에 계속 다녔는데 이미 중3 때 제 수업을 들으면서 고3까지 다 끝내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독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문법이나 업이나 서술형만 보는 기출까지 외고 하나고 용일대도 지명고사를 다 풀고 갔기 때문에 아주 수월하게 고등학교에 가서 다시 계속 전교 1, 2등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저희 정재현 학생 명거외고에서 이제 경영학과 간 친구도 저희 학원 4년 정도를 다녔는데 역시 중3 때 저한테 수업을 들으면서 완전히 고3까지 완성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또 수업도 되게 잘했기 때문에 경영학과에 합격했고 지금도 경영학과에서 이제 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다니고 있다라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학생들 언급할 학생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특목고 합격자 127명을 배출한 배경에는 이전 IB팀 저희가 이제 영어 과목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냥 내신으로 가는데 영어 뭐 중요하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얘네들한테는 그 합격과 불합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합격해서 몇 등으로 들어가고 가서 몇 등을 유지하느냐 그게 저희가 이제 맡은 IB에서 수업하는 그 모든 선행 과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소서 면접 대비 쪽에서 하이에 비교의 자소서 면접 대비를 담당하신 애슐리가 원장님이 외국 국제국 쪽 면접 대비를 진행하셨고 이만수 소장님은 이제 하나고 전 진학부장이신데 이분께서는 하나고 외국국 쪽 그 자소서 면접 대비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친 결과가 저희가 127명을 합격시켰고요. 하나고 9명, 명도고 39명, 용의대들로 3명, 서울대고 9명 등 우리와 여기도 12명 합격했네요. 그래서 네, 저희가 127명을 합격시켰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따가 2부 타임에 이병헌 소장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학습 컨설팅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해 주실 텐데 사실은 저희가 오전에는 저희 민영학원 김포에도 이번에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 얼마 전에 오픈을 해서 이병헌 소장님 모시고 오전 타임에 김포에서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 타임에 저를 먼저 넘어와서 이제 여기서 진행하는데 일단 또 뵈면 오늘만 2번을 뵙네요. 그 제가 이병헌 소장님 그 운영하시는 그 유튜브 방송에 3번 정도 출연해서 보통의 일반고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특목고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어떻게 미리 준비를 하고 가야 가서 극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준비했던 아이들이 혹시나 특목고를 준비했지만 혹시나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반고에 가서는 반드시 전교 1등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자기가 특목고를 가지 않을 건데 예를 들어서 배관고 1학년 이번에 지원한 아이들도 그렇고 목동고 2학년 올라간 아이들도 그렇고 원래 특목고 지원하지 않고 일반고에 간 학생들이었는데 일부러 제 수업을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특목고 학생들이 푸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다 만점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학생들이 있고요. 이건 어휘특강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 강에 여기 소장님 이제 방송에서 하다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세 번째 출연은 소장님께서 제가 저 수업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눈이 번쩍 뜨이셔가지고 그렇게 어원으로 설명하고 어근 어미로 설명한다고요? 일반이요 이렇게 한다고요? 하면서 이 강을 찍자 내가 바로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휘특강을 진행할 텐데 이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어휘 분석을 통한 의미 유추법 대방출, 유의어 단위 혼동어에 대한 방출, 그다음에 어휘는 방법하고 한국 신가적이기 때문에 이 강을 반복하기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강사가 이제 두 강사입니다. 고등 기본 목화가 있고 고등 심화 목화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고등 기본 목화는 고 1학년에서 2학년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때문에 고등 기본 보컬을 먼저 듣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등 심화 보컬이 좀 매우 어렵습니다. 혹시나 우리 아이는 기본이든 심화든 안 들어도 된다. 만약에 이런 단어들을 내가 사전 안 찾고도 다 안다라면 어디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양성고 1학년 2학기 기말 시험에 Capitulation on Equivocal. 이퀴보컬이 애매모호하거든요. 이퀄과 보컬이 합성어라서 그래요. 소리가 이퀄 동일하게 들리는 거니까 쉬 그러면 얘가 배인지 아니면 양인지 그러니까 애매모호한인데 어디 붙었기 때문에 애매모호하지 않은 것, 즉 명확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precipitate 촉진시키다, articulate 생소한 단어지만 고급어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뭔가 정확하게 뭔가 주장을 하고 주장하다. 그 다음에 pivotal 중심축에 lexical 그러면 어휘에 이런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어휘. 그다음 명도외고 대신 단어장 어휘급 블랙인데 시중에 나와 있는 어휘 중에 최고 높은 단어인데 belligerent랑 학생들이 아마 처음 보는 단어일 텐데 호전적인 이런 단어거든요. confidential 그러면 비밀을 위한 단어. 그래서 clandestine과 같은 단어. 혐오하다, conspiracy, 음모, equivocal, 애매모호한. equivalent 그러면 equal과 balance 합성이기 때문에 가치가 동일하니까 등가문이라는 단어거든요. ambiguous도 애매모호한인데 ambi가 두 개라는 뜻 갖고 있고 의미가 이중적인 거가 되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이 정도의 고급 어휘를 내가 사전 안 찾고도 알 수 있다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만 이게 특목고, 즉 명도외고는 하나 요인에 대고서 이런 정도의 어휘가 된다면 오케이 그럴 수 있지. 얘네는 워낙 똑똑한 애들 모아놓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진영여고, 목동고, 양천고 이런 정도 수준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어휘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매번 1년에 이제 4번의 이제 중간, 기말, 중간고사 연기를 했을 때 한 15개의 학교들, 특목고까지 포함한 20개 학교들에 대한 분석을 계속해서 계속 세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휘와 서술형 싸움이 아니라 문법과 서술형 싸움이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요. 독해 문법 서술형은 기본이고 지금은 이제 어휘 싸움입니다. 예전에 제가 7년 전에 설명할 때부터 계속 예측했던 부분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텍스에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했던 특목고 애들이 제일 어려워했던 거가 문법과 어휘였는데 이제 문법은 어렵다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벌써 한 7, 8년 전부터 학생들이 많이 훈련이 또 되어 있고 또 제 문법 특강 듣는 학생들도 몇백 명씩 계속 들었고 하기 때문에 또 일반 다른 학원들에서도 문법 강조하면서 기출까지 또 풀린 학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 수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요즘 학생들이 단어를 너무 안 외웁니다. 너무 안 외우는 아들 학교에서도 고등학교에서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략해서 집중적으로 어휘를 굉장히 어렵게 출제합니다. 그러면 이런 단어장을 주고 어차피 범위내에서 출제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보기에 문제 독해부가 있고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걸 골라서 보기에 있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이 어휘를 보기에서 모른다면 해석을 다 해놓고 답을 못 찾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휘를 많이 암기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등 기본국화, 고등 심화국화 수업을 원래는 이제 제가 형광에서 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지만 지금도 사실은 이제 강좌를 예전보다는 엄청 많이 줄였고요. 그래서 월수 목토만 이제 IB 수업만 하고 특강도 고등학생들이 원래 매번 여름방학 그다음에 겨울방학에 300명씩 수강을 해서 특강 열어달라고 하는데 제가 강의를 도저히 못하니까 체력도 안 되고 그래서 교재를 다 만들어줬고 지금 팀장급이나 이제 부원장급들이 이제 그 문법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예전부터 어휘를 좀 열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휘 중요성을 아시는데 여기까지 특강까지 또 할 분이 얼마나 있을까 싶기도 하고 해서 제가 또 체력적 문제 때문에 이제 그 현강을 진행하지 않았으나 이제 인강으로는 충분히 이제 이를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조건이 있대요. 이거 왜냐면 이병 소장님 방송에서 거기에 그 회원들만 아마 볼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3,000명 이상이 신청해야 릴리즈 하신다고 하네요. 근데 3,000명 이상이 만약에 신청을 하시면 10,000원의 수강을 하시랍니다. 원래 제 현금은 50만 원이 넘는데 이제 많이 들으시면 그거에 대한 혜택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문법 특강은 제가 쓴 자체 교재인데 이제 베이직부터 어드밴스 레벨 3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법 특강은 총정리용입니다. 그래서 베이직은 중학교 1학년 거 총정리, 인터는 중2, 3 총정리, 어드밴스 레벨 1은 중3에서 볼 총정리가 되는데 어드밴스 레벨 2와 레벨 3부터는 고등 대신 기출까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레벨 2와 레벨 3의 가장 차이점은 똑같이 기출이 들어가긴 하지만 얘는 지나치게 어려운 심화기출
기술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쭉 이렇게 따라와서 이번 여름에는 겨울에 이걸 듣고 내년 여름에 이걸 듣고 그 다음에 겨울에도 이걸 듣고 또 이렇게 듣고 따라오시면 모든 기출까지 완벽하게 또 풀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고등학교에 가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유지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목동의 이제 프리미엄과 뒷단지에서는 이제 이 학교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앞단지에서는 이 학교를 중점적으로 내신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고사는 이제 중등고사와 그 다음에 아이비 특목고사로 나뉘는데요. 이 중등고사에서는 이제 그 정규반을 배정하기 위한 시험이어서 뭐 SP 플러스 PI 이렇게 저희 이제 그 브로셔에 제가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이제 레벨 이름이 나와 있고 어떤 과정을 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규반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수준의 수능 모의고사 플러스 그다음 중등 문법 어휘 서술형 율조체를 해고에 1시간 30분에 걸친 이제 입학고사 점수가 나오는 그 점수에 맞춰가지고 이제 반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아이비 특목고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중학교 1학년이 보는 시험이 있고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보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 중학교 1학년이 보는 시험과 중학교 2학년 3학년 보는 시험 1교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토플 어드밴스형이고요. 원서, 수능형, 종합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교시에서 갈리는데 2교시는 중학교 1학년은 아직 어휘 문법 서술력이 지나치게 약하기 때문에 중등 수준으로 출제를 하고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는 이제 본인 시험부터는 고등 내신 유형의 문법 어휘 서술형으로 시험을 보고 에세이 시험을 봅니다. 자, 이 커리큘럼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생각하는 영어 그냥 뭐 단어 배열이 독해고 그 안에 문법이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건 좀 다릅니다. 문법도 그냥 문법이 아니라 영문법을 통한 정확한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완벽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서 위주로 문법을 공부했었던 학생들은 문법 문제를 모든 걸 풀려보면 100점 만점 중에 60점밖에 안 나와요. 원서를 그렇게 어려운 걸 많이 했는데도 왜냐하면 본인이 읽어봤을 때 말이 되면 그냥 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법적인 원칙에 의해 틀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전어법을 통해서 문법 그 문제 푸는 프랙티스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이 저희가 따로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독해도 구문 독해를 통해서 라인 바이 라인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 유형 독해를 통해서 문제 유형에 따라 어떻게 이제 문제 해결하는지, 그다음 수능 모의고사를 통해서 또 보고요. 어휘도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니라 다의어 모두 암기하고 유의어, 단위어 암기, 규칙적으로 하루에 뭐 100개 이상, 레벨에 따라서 뭐 150개 올 때마다 외우는 단계 있습니다만. 그 예를 들어서 150개를 외워온다고 했을 때 150개 전부 다 모르는 게 아니라 150개 중에 아마 한 반 정도는 알고 아마 반 정도는 모르게 아마 저희가 그렇게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거 위주로 외우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할만하고요. 그 다음에 커리큘럼을 보면 시간표가 저희가 월급반, 화목반, 정규반에서 월급, 화목 이렇게 있기 때문에 월급, 화목에서 1교시는 수능형 유형독해라고 2교시 문법 개념과 문제풀이를 하고 3교시에 클리닉에서 이제 단어 시험 보고 문법 복습 테스트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요일에서는 이제 문법 내신형으로 보고 또 생각을 하고 독해 수능 모의고사를 보고 그다음에 서술형 그다음 중고등학교 내신 유형으로 문법 복습 테스트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단어 시험은 단어장 외에 유형 독해에서 단어를 발췌해서 또 시험을 보고 있고요. 문법 그다음에 완벽하게 정리가 되면 서술형 시험까지 보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된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술형 훈련 안 돼 있으면 중학교 내신부터도 어렵지만 고등학교 내신에서 완전히 다 망하거든요. 그런 걸 그냥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중등부 때 충분히 다 훈련을 시킵니다. 정기고사 성적표가 저희가 이제 두 종류가 나가는데 이제 내신형으로 보는 달이 있고 그다음 수능형으로 보는 달이 있는데 각각 이런 성적표가 이제 나가게 되고요. 성능형 아이비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딩은 이제 수능 독해를 중점으로 하고 수능 독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가 더 이제 더 들어가는데 그 하이브리드 교재거든요. 그래서 독해랑 청해랑 에세이가 한꺼번에 되는 해수에서 고 하는 반도 있고 그 다음에 롱맨의 아카데미 꼬나 파이브 하는 반도 있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문법 완전 한국 스타일로 이제 수업을 하고요. 보케블러리는 이제 단어장 외에도 이제 3학년 때부터는 고급 어휘라고 해서 텍스트 보케블러리 수업을 저랑 같이 이제 하게 됩니다. 리스닝은 저희가 과제로 처리를 하는데 이제 하이브리드 교재에서도 리스닝이 있고 그다음 투표형 듣기로 가기 때문에 이 렉처형 연습이어서 그거는 이제 특목고에 갔을 때 100% 영어 수업을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런 수업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훈련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스피킹 어 라이팅에서는 에세이 그 토픽 라이팅을 저희가 이제 배우는데 그냥 무작정 글짓기가 아니라 어떤 배경 지식을 이제 뭐 쌓을 수 있는 글을 줍니다. 아티클이든 어디를 준 다음에 이걸 통해서 네가 뭘 느꼈는지 무엇을 생각했는지 생각을 먼저 하게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에세이 주제가 주어지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에세이를 써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첨삭을 해주시고 완성이 되면 최종 제출이 돼서 프레젠테이션까지 들어가는 구조 따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목자사 공통준비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좀 너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신 경우는 저희 한번 선택하셔서 IB 시험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닝에 대한 예시고, 그 다음에 에세이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예시고요. 그 다음 숙제표가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됩니다. 변별 강사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선 이제 IB 반에는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이 2학년, 3학년에는 제가 수업 들어가고, 저는 이제 문법 파트랑 그 다음에 그 고등 내신 기출, 그 다음에 어휘 파트 수업을 들어가고요. 김지희 선생님께서는 이제 수능 고상 독해 수업으로 들어가십니다. 한수연 IB 팀장은 이제 그 에세이 토픽 라이팅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노유은 선생님께서는 이제 소 5, 6 IB 반과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제가 마감된 반을 이제 제외한 다른 반에서 수업을 하시는데 전 영역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기라 선생님께서는 저희가 이제 IB가 투 트랙이 있는데 전사부 준비와 그 다음에 외국 국제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영어가 엄청 깊이 들어가면서 에세이까지 써야 됩니다. 크리티컬 띵킹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교재 양이 많아서 여기는 이제 IB 수업을 하는 거고요. IB2 영어 구간에서는 그 에세이 토픽 라이팅을 뺀 수업으로만 진행하기 때문에 4시간 안에 끝내가서 수능 독해 1시간, 그 다음에 고등 문법 1시간, 어법 1시간, 그 다음에 클릭 1시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영어 구간 학생들은 여기서 이제 준비를 하다가 본인이 이제 과거를 떨어져서 만약에 상상고에 가야 되면 다시 빨리 IB 원반으로 이동해서 에세이에 대한 연습을 또 해줘야 됩니다. 일단 신다영 선생님은 IB2 영광고반, 이기라 쌤 반도 아마 거의 다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감이 되는 경우에 신다영 선생님 반으로 저희가 오픈이 이제 라벨라 반에서 10반지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IB팀의 2학년, 3학년 반은 아마 TO가 많이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많이 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뒷단지에서 정규반에 이제 이유진 선생님, 신나영 선생님, 그 다음에 임지은 선생님이 지금 계시고요. 저희 앞단지 여기 부영반에서는 장혜빈 부원장, 그 다음에 이기라 선생님, 그 다음 윤성희 선생님, 이성현 선생님, 이유진 선생님, 이정희 선생님 이렇게 6분이 정규반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마감된 반들도 있고 마감 임박된 반들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표는 참고하셔가지고 또 레벨이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관리 부분은 일단은 그 핸드폰 관리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출결이라든지 그때 관리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학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수학환경법이 교육청 규정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숙제 관리를 엄격하게 해서 만약에 제대로 안 될 시에는 이제 면담을 하고 면담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이제 퇴원조치 시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이제 몇 명 잘랐더니 작년에 잘랐더니 소문이 나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아마 숙제 안 해오거나 뭐 이런 학생들은 좀 거의 드물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IB 그 입학고사 점수를 보면 사실 특목고 전교 등수가 저는 보입니다. 저는 워낙에 많은 학생들을 16년 동안 특목고 재학생들 위주로 가르쳤고 또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생들 위주로 가르쳤기 때문에 시험 출제도 제가 했고 보면 얘가 가서 요리에 대한 부분에서 몇 분 정도 하겠다, 영어배구에 가서 몇 분 하겠다, 배우배구에 가서 몇 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특목고 영어 내신 문제를 분석하면 중학교에서 영어 학습 방향이라든지 커리큘럼이 당연히 보이겠죠. 그래서 저희 분석을 표기를 해서 커리큘럼을 저희가 짜놨고요. 그다음에 중등학원 만약에 그 저희 학원을 제외한 타학원에서 최고 레벨인데 고등학교에 가면 내신 1등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그래서 빨리 이렇게 그 고등 전문 학원으로 옮겨 오셔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하나만 좀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이 A 학생을 좀 보겠습니다. 200점 만점 중에 특목고사 200점 만점 192점 맞은 학생, S하고 RC 점수가 96인데 얘는 엄청 원어민 성도 수준이 이 정도 맞으면 왜냐면 저희가 S랑 RC 문제를 거의
토플 어드레스 유형을 출제했고 원서 들어갔고 고3 수능 독해 기출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잘합니다. 2교시 어휘 문법 서술형에서 문법이 40점 만점에 36점이요. 거의 고등 기출까지도 거의 풀 수 있는데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 두세 문제 정도 틀리겠네요. 어휘 지금 만점이 나오고 그 서술형 이렇게 나와서 200점 만점에 192점 정도 맞으면 하나고 요인에 들어오고 대원 연구에 가서 3등 이내에 듭니다. 물론 이제 전교 1등한 학생들은 이보다 좀 더 높은 점수. 물론 입학고사는 150점대였는데 1년간 트레이닝 해갖고 200점 가까이 나온 학생들도 많았기 때문에 입학하기 전에 만약에 150점대 이상이 맞으면 아마 전국권에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맨 끝에를 한번 보시면 200점 만점 중에 69점 이렇게 입학고사가 이렇게 나온다면 이는 특목고에 가서 굉장히 고생할 아이입니다. 그래서 1교시가 100점 만점에 47점, 2교시가 더 심각한데 만약에 100점 만점 중에 22점 이렇게 해서 어휘가 30점 중에 6점이고 문법이 만약에 40점 만점인데 여기서 20점 안쪽으로 들어간다면 문법에 빨간 불이 켜진 겁니다. 그럼 서술형도 문법을 못하면 서술형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입학고사를 보시면 그 예측을 조금 해드릴 수가 있고요.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 1등급 비결은 결국은 근성과 정확성인데 그 전에 미리 선행으로 다 끝내놔야 되겠죠. 네, 다 끝내놓고 근성과 정확성까지 있다면 그러면 이제 전교권 1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휘를 많이 암기해줘야 됩니다. 어휘를 많이 암기해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뜻만 외우게 시키는 학원도 있어요. 위험합니다. 가의어 다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 다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드레스 프로그램 이렇게 나왔는데 어드레스라는 거를 동사로 그냥 뭐 주소를 뭐 주다 또는 뭐 주소 이런 정도만 한다면 해석이 안 되겠죠. 어드레스 프로그램인데 문제를 주소하다 이상하잖아요. 어드레스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의미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반의어, 유의어 이런 것도 많이 알아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텍스트를 그대로 실제하는 게 아니라 다 패러프레이징 시켜서 변형시키기 때문에 다른 단어로 바꿔내는데 이게 지금 원지문 같은 내용이 되는지 반대로 되는지를 파악 못하면 해석을 다 완벽하게 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텍스트를 자기가 미리 봤어도 틀리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다이어, 유의어 많이 암기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혼동어휘 예를 들어서 칼더보이냐 칼드러스냐 칼더보를 믿을 수 있는 칼드러스는 잘 속는 전혀 다른 뜻으로 바뀝니다.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디테일하게 학생들이 또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2번 주목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도 자꾸 문법을 그 감으로만 자꾸 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풀게 되면 100점 만점 중에 60점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타원에서 영어 탑이었는데 복동고나 지명고나 강서고에 갔더니 내신 1등급이 안 나왔다. 그러면 문법과 그 다음에 어휘와 서술형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문법을 반드시 영어 필수 암기해야 되고요. 감으로 풀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문법은 통합형까지 공부를 해서 가야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기출을 조금 풀러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구문독해를 통한 정확한 해석 능력이 있어야지 고등교수 출제하는 내용 일치 글치 문제를 맞출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고는 토플형보다는 고등 수능 스타일, 그 다음에 요즘에 외고도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서 아티클 텍 이런 거 시소설 다 빠지고 고등 수능 독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용인, 상상고 이쪽은 이제 토플라인이라든지 이렇게 좀 원서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다르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인데도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을 내면 보통 아이들은 100점짜리가 뭐 50명, 100명도 나옵니다. 그러면 1등급을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고1 시험인데도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준 예를 들어서 강서구 같은 경우는 모든 텍스트 지문이 고3 수준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중학교에서는 교과서에서 100% 출제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서가 10%밖에 안 들어갑니다. 많이 내는 학교가 간혹 영정고가 또 마음을 후하게서 20%까지 교과서에서 출제하는 경우 있지만 보통은 다 10% 미만으로만 출제하고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서 출제가 되냐면 모의고사 지문이 따로 있습니다. 교과서는 그냥 또 안 할 수는 없는 게 무슨 또 한두 문제 나오니까 또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학원 50지문에서 많은 학교는 100지문 센텐스 아니고 지문이겠습니다. 100지문 정도 해야 되고 어휘가 뭐 800개에서 1000개, 뭐 3000개 막 이렇거든요. 쏟아집니다. 그 다음에 문법도 통합형으로도 하고 이것만 다 해도 학생들이 80점밖에 안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외부 지문이라고 해서 시험 범위로 지정되지 않은 오늘 처음 보는 지문에서
10에서 20% 정도. 이게 한 작년, 재작년까지는 한 20% 출제하다 요즘에는 좀 1등급 10%로 늘어나면서 여기 좀 외부 지문을 한 10%로 줄이긴 했으나 여전히 어렵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지문에서 문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은 아주 많이 어렵다. 그다음에 단순 암기보다는 영어 실력 자체를 키워야 1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학년 때 충분히 많이 하고 가야 된다. 서술형의 경우에 요양문 비중이 늘어나는데 학생들의 문제표에 보면 서술형 요양문에서 거의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읽기는 하죠. 원서를 읽던 버릇 때문에 읽기는 하는데 정확한 의미 파악을 못하고 그냥 읽고 있는 거고 서술형에서 다 틀립니다. 그 단어 제시어에 문법적으로 맞게 영작하는 문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출 문제 좀 연문적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런 문제가 모든 문법 문제를 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대일고든 배강고든 신서고든 신목고든 영덕 외고든 하나고든 어디든 문법 고등학교 문제는 이렇게 통합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10문제 또 많이 되는 학교는 14문제까지 출제가 되는데 50분 안에 한 32번, 33번까지 33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런 문법 문제가 만약에 한 10개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이 문법 문제는 1분 30초 안에 정확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1분 30초 안에 정확한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도로 숙련된 학생들만이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문법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출제가 돼서 내가 뭐 하나만 몰라도 답을 찾을 수 없게끔 모두 보고쇼 이렇게 됩니다. 하나만 좀 보여드리자면 스페인 with 위치를 썼는데 with를 쓴 이유는 tackle with가 뭐뭐를 처리하다가 되기 때문에 이때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는 스피드를 갖는 거예요. 컴퓨터가 처리하는 그런 속도가 라고 동사는 페이지가 되겠네요. 일루전은 심어주었다라고 나왔고 위치를 썼는데 위치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everything happens happen은 자동사라고 학생들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주어동사 이런 식으로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얘는 접속사 그래서 that 혹은 동격의 대시라는 대시 들어가줘야 되겠고 at the same time so comparing computers to human can be confusing으로 와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3번 하나만 보더라도 5번 하나만 보더라도 내가 이 전치사를 알고 있는가 태클 위드를 알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관계대명사랑 접속사의 차이를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여기가 사물에 대한 설명 컴퓨터와 휴먼을 컴페어링하는 것은 컴퓨징으로 아셔야 되겠죠. 여러 가지 문법 종합으로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이 문제는 목동고에서 출제가 됐었는데요. 학생들이 거의 많이 틀렸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독해 지문이 나오다 갑자기 한국말로 생태계가 자연부대를 상태 회복되는 것을 중요성을 연구하는 전문 학자들이 있다. 근데 제시어로 지금 ecosystem to restore study dedicated로 줬어요. 그러면 there are scholars who are dedicated to study가 맞아야 되는데 칸수가 모자르니까 who가 생략될 수 있으니까 dedicated로 왔어야 되는데 dedicating 썼다가 많이 틀렸고요. to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study를 studying으로 바꿔서야 되는데 여기서 학생들이 문법에 대한 완벽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틀린 경우가 많고요. The importance of the ecosystems being restored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수동형 동명사로 바꿔서야 되는데 능동태를 썼다가 많이 틀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그냥 에세이 많이 써보면 영작도 제대로 되는 거 아니야? 좀 다른 각도입니다. 그렇죠? 에세이 쓰는 거하고 이 서술형 영작하는 부분 조금 다른 훈련이기 때문에 중요한 지문을 가지고 자꾸 영작해보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되 문법적인 훈련이 또 되어야 그거를 변형시켜서 쓰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또 독해를 이런 식으로 지금 서술형 문제인데요. 독해를 빠른 속도로 해석을 한 뒤에 얘를 요약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인데 내용 숙지가 돼 있어야지 여기에 이제 블랭크를 채울 수 있는데 여기도 둘 중에 여우와 토끼 이야기인데 둘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그 에볼루션을 스탑을 하게 되면 그 종은 아마 멸종할 것이다. 그럼 가정법으로 지금 모두가 있습니다 나오기 때문에 if 가정법을 시작해야 되는데 if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if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틀려요. 단어 추가 없음, 어영변화 없으면 조건 제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if 없이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치구문까지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one of the two stop evolving 이렇게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하이브리드 유형이어가지고 독해도 정확하게 해서 파악도, 내용 파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법 적용까지 하는데 문법에서도 두 가지가 적용되잖아요. 가정법과 그 다음 도치까지 알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유형이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이제 그 전사고라든지 특목고에 대한 분석인데 좀 간단하게 워낙 좋은 학교라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하나고 1학년들이 이제 사용하는 재학생들이 시험에 나오는 교재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이게 이제 대학교 영문학과 전공도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기준이면 하나고는 대학교 교양 수업 교재와 영문학과 전공도서를 사용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고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에세이 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일반 글쓰기가 아니라 크리티컬 थि킹을 통한 그 다음에 에세이를 비판적으로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휘도 그 삼수는 어휘 플러스 알파로 필수 고급 어휘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아티클, 연설문, 비문, 어원서 다양하게 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용인애들 보고도 좀 보여드리자면 용인애들 보고 같은 경우도 이 학생들이 고급 어휘가 좀 부족하고 고급 독해에 좀 약하고 추론 특히 약합니다. 논리로 푸는 거에서 학생들이 많이 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고 가져야 되겠고요. 용인애들 부분은 모든 영어 수업은 100% 영어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태그, 또 수준 높은 외부 지문, 다양한 주제의 비문학과 문학 지문, 수능 기사 같은 난이도 높은 지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가져야 됩니다. 상상 외고라고 할 만큼 좀 문제, 영어 문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독해 플러스 아티클, 연설, 비문학원서 같은 것들이 들어간다. 강도 외고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외고는 요즘에 트랙이 수능 트랙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소설, 수피 지금 안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독해하고 그 다음에 문법, 어휘, 그 다음에 이디엄 이런 것들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통 영어랑 그 다음에 심화 영어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휘급 플랫 단어장이 시중에 나와 있는 단어장 중에 제일 어려운 단어장이어서 그거 시험관계에 들어가는 거라서 미리 좀 단어를 학생들이 많이 외우고 들어가는 게 유리합니다. 그다음 문법 교재는 예전에 쓰던 교재에서 바뀌어서 지금 문법 그 에센셜 교재를 학교에서 지금 사용을 해서 문제 출제를 하고 있고요. 신형에서는 모의고사랑 그다음에 이디엄스가 들어가는 수거 정리입니다. 처음부터 12과까지인데 수거가 비슷비슷해서 다 너무 헷갈려요. 불임이지, 불임업인지, 불임원인지 다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거를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명도외고 1학기 중간고사가 영어 평균이 50점이었습니다. 뭐 애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등급 커트라인이 89점이었습니다. 그 말은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출제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도외고 들어가는 학생들이 워낙 영어를 많이 하고 들어가서 되게 잘하는 학생들인데 명도외고를 저희 학원에서 담당하시는 송지현 팀장이 13년, 14년째 하고 있는데 최근 6년 사이에 제일 어려웠다고 평가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주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원외고는 리딩 마스터 비중이 한 60%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화 외고 워드 마스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수 문제가 출제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화외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개년 거의 모의고사가 들어가고 어이고 수능 개정판이 들어가고 국어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화외고에 대한 시험 대비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국제고는 다른 트랙으로 가면 얘네는 이제 수능 독해뿐만 아니라 이발 하나리의 21세기라는 21가지 제형 혹은 그 조지 오웰의 코끼리소 같은 이렇게 원서나 외부 지문을 활용해서 또 문제를 추출합니다. 특목 영어 저희 리나학원 IB반과 특목 자소서 면접 대비 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중3에서 특목을 준비한 학생들이 이제 이번 연도에는 대략 한 300명 정도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목고 합격자 발표 이후에는 각 학교별 합격자반이 운영이 되는데 명도외고에 합격하면 명도외고 합격자반, 그래서 고등부에서 수업을 하고요. 이화외고 합격하면 이화외고 합격자반, 국제고에 합격하면 국제반, 김포외고나 교양외고에 합격하면 김포반에서 저희가 합격자반으로 운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부분이고요. 저희 민영학원은 일반 영어학원과 달리 입시 영어학원인데 입시를 책임지는 학원이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 대학을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이병수 단님 모셔서 입시 컨설팅에 대한